헬름홀츠 이퀘이션을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를 이용해서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통해서 각각의 레디얼 파트는 그거의 아이겐 펑션이 스페리컬 베셀 펑션, 스페리컬 로이만 펑션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세타, 코사인 세타에 의존하는 부분은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 그 다음에 파이에 의존하는 부분은 사인 m 파이, 코사인 m 파이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쓴 베이시스를 써서 그거의 프로덕트로, 임의의 솔루션은 그거의 프로덕트로 우리 쓰기로 했으니까, 일반적인 솔루션은 어떻게 주어지냐면 세타 파이는 지난번에 우리 썼던 게 뭐였었냐면 JL KR, 물론 이 K는 헬름홀츠 이퀘이션에 나왔던 아이겐 밸류 K 스퀘어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베셀 그러니까 노이만 펑션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 여기다가 주어진 LM은 무엇에 의존하냐면 PLM 코사인 테타, 이게 뭐냐면 어소시에이티드 르장드르 폴리노미얼이고, 여기에 적당한 BLM 프라임 코사인 알파, 이거의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세퍼레이션 오브 베리어블을 통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좀 있으면 한 달 정도 보면 요 부분을 합쳐서 세타와 파이 부분을 합쳐서 우리 다른 또 더 간단한 형태의 컨비네이션을, 특별히 더 많은 대칭성이 있는, 많은 대칭성을 나타내는 형태를 나타내는 그 각도에만 의존하는 부분에 대한 함수를 우리 따로 스페리컬 하모닉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얘기했으니까 우리 또 그냥 넘어가면 심심하니까 우리 뭐냐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바운드리 밸류, 또 이 K 스퀘어가 0인 경우, 소위 말하면 라플라스 이퀘이션인 경우, 이걸 만족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 나온 솔루션 스페리컬 베셀 펑션과 스페리컬 노이만 펑션은 이제는 단순히 그냥 R의 L승, R의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승, 그 두 개로 우리 줄어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럴 경우 스피어의 바운더리에서 반지름 R인 다음 같은 바운더리에서 어떻게 주어지냐면, 요 반지름이 R인 바운더리에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야 되는데, 노멀 바운더리 컨디션 V죠. 코사인 테타로 주어진다고 해봅시다. 조금 말하면, 다시 말하면 요 각각 방향의 노멀 데리버티브, 물론 R에 대한 데리버티브가 되겠죠. 여기서 그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고 하면 R, 이 R에서,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노멀 데리버티브에 대한 거지만, 우리 요런 서피스를 대면 이게 바로 딥 사이 dR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다음 같은 걸 만족하는 펑션은 어떤 게 있냐? 우리 이걸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걸 보면 집어넣으면 되죠. 뭐냐면 스몰 r 대신에 라지 r, 세타는 변하는 거고, 이걸 집어넣어 보면, 데리버티브를 취한 걸 집어넣어 보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V0 코사인 테타는, 그럼 K가 0이면 이게 R의 L승, R의 마이너스 L 마이너스 1승 F이라는 양으로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한번 미분을 하면 서메이션 LM 한번 미분을 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뭐 그렇게 다 넣고 미분하기 전에, 그럼 전부 다음 같은 두 개의 텀이 다
있느냐 하면 여기서 R이 요 안쪽에서만 스피어의 안쪽에서만 우리 구하고 싶다고 하면 안쪽에서는 원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파이나이트한 솔루션을 구하려면 이게 파이나이트한 함수려면 R이 0인 경우에는 이 양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건 없고 그 다음에 요거만 보면 L L ALM 미분을 한번 했으니까 R에 L-1 PLM 코사인 테타 ALM 프라임 사인 M 파이 BLM 프라임 코사인 M 파이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또 봤더니 뭐가 있냐면 이 양은 세타에만 의존하는 함수인데 이건 세타 파이에 전부 다 의존을 하면 모든 파이에 대해서 성립하려면 파이에 인디펜던트 해야 되죠. 파이에 인디펜던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건 m이 0이면 전부 다 0이 되는 양이고 이건 m이 0이면 컨스탄트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왼쪽이 이게 파이에 인디펜던트 하기 위해서는 파이에 의존하는 부분이 컨스탄트로 주어지는, 다시 말하면 m이 0인 부분만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특별한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여기를 보면 m이 0인 경우 m이 제로고 서메이션 L에 A, 이것도 M을 제로인 거를 AL이라고 하고 R에 L-1 PL 코사인 테타. M이 0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데 우리 PL 코사인 테타는 여러분들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은 우리 지난번에 지난학기에 특별히 함수의 오소널리티 할 때 잠깐 배웠는데 요게 뭐냐면 P0가 1, P1이 코사인 테타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P2는 코사인 스퀘어 테타에 비례하는 양으로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조금 왼쪽 요거랑 비교해 보면 요거를 전개해 보면 이게 마이너스 B0 P1 근데 PL은 서로가 오소거널한 우리 아이겐밸류 디퍼런트 아이겐밸류를 가지는 아이겐 펑션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른 거니까 비교하면은 요게 1인 경우 L이 1인 경우에만 성립을 해서 L이 1인 경우에는 A1 L이 1이면 이건 없고 P1 다음과 같이 돼서 A1이 마이너스 B0 따라서 사인은 어떻게 되냐면 A1이 주어졌으니까 마이너스 B0 A1이면 R 코사인 테타 R 코사인 테타 플러스 A0는 모르죠. 뭐 적당한 상수 다음과 같이 주어져서 물론 데리버티브를 취하면 이렇게 주어지니까 다음 같은 양이 주어지고 R 코사인 테타가 뭐냐면 C A0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다음과 같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뜬금없이 갑자기 이런 걸 했냐?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이 컨덕터에 외부에서 여러분들이 전자계학 시간에 사실 풀었던 문제예요. 전자계학을 처음 배우면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컨덕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데 컨덕터인 경우 컨덕터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지만 컨덕터가 외부에 유니폼한 일렉트릭 필드 안에 있을 때 컨덕터 내부의 일렉트릭 필드를 구해라. 뭐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
근데 그런 문제 중에서 우리 일반 물리의 지식을 빌면 컨덕터 내부는 항상 일렉트릭 필드가 0이죠. 그죠? 근데 일렉트릭 필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있는 포텐셜을 구하면 되는데 이 안에 포텐셜은 컨덕터에 이 안에 소스가 하나도 없으니까 다이버전스 E가 0. 근데 E 대신에 마이너스 요거를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5 포텐셜로 쓰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을 테니까 바로 0인 솔루션을 만족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틀림없이 다음과 같이 쓰면 일렉트릭 여기에 차지가 인듀스가 될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가 있으면 플러스 차지 마이너스 차지 다음과 같이 인듀스가 돼서 뭐냐면 이 안에서 인듀스가 된 일렉트릭 필드 다음 같은 게 두 개가 합해서 0이 될 텐데 그럼 이 인듀스 차지가 얼마냐? 인듀스 차지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게 그게 바로 다음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 그 차지 디스트리뷰션이 그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일렉트로스태틱스에서 배웠는지 몰라. 근데 그 경우 나오는 게 요 안에 있는 포텐셜은 지금 우리가 구했던 문제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보면 인듀스 차지가 다음 같은 형태로 주어져 있을 때 요 인듀스 차지에 의한 스피어, 컨덕터 스피어 내부의 일렉트릭 포텐셜을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는 요거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그레이디언트를 취해주면 이 방향이죠. 지금 한 것처럼 그 방향이 정확하게 외부에서 주어진 방향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로 돼서 요 안에 캔슬이 돼서 이게 0이 되죠. 그래서 요 안에 인듀스된 일렉트릭 차지들이 어떤 형태로 돼야 저 안에서 포텐셜이 뭐냐면 일렉트릭 필드를 줘서 그 안에 0이 되는 그런 포텐셜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다음 같은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일렉트로스태틱스 시간에는 풀었을 거라 이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해서 드디어 여러분들이 뭐냐면 피직스에서 나타나는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중에서 라플라스안이 들어간 아이겐 밸류를 일반적으로 k 스퀘어라고 놨을 때 그 k 스퀘어가 0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데 우리 그 경우에 대해서 각각 시스템이 카티션 코디네이트에서 혹은 실린드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스페리컬 시미트리가 있는 경우 각각의 적당한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잡았을 때 그 이퀘이션의 솔루션은 각각의 파트 separation of variable에서 쓴 솔루션을 구해서 그거의 세 개의 프로덕트로 베이시스 펑션을 써서 적당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바운더리 컨디션을 맞추는 우리 그런 형태로 쓰면 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여러 종류의 새로운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여러분들이 배웠죠. 물론 카르티시안 코디네이트에서 나온 거는 가장 간단한 거였고 그 다음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레디얼 이퀘이션 그 다음에 스페리컬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세타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레디얼 파트가 만족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 우리 그거의 솔루션들의 성질을 우리 앞으로 천천히 알아보기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번 괜히 올렸구나.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스페셜 펑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배웠던 솔루션들을 여러 가지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들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그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펑션이 있는데 그게 팩토리얼 펑션이에요.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지금 그 아프켄 책에서 보면 뒤에 웨이브 이퀘이션, 디퓨전 이퀘이션 이런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우리 그거는 스페셜 펑션을 다 공부한 다음에 시간이 나면 좀 더 다른 partial differential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으로 우리 생각을 해볼 테고 우리 스페셜 펑션을 보는데 이제 다시 또 여러분들이 보는 교재를 바꿔서 이제부터는 아프켄이 아니라
보아스 책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왜 그렇게 자꾸 바꾸냐? 그건 내 맘이지. 내 맘이긴 한데 뭐냐면 아프캔에서 스페셜 펑션은 그 옛날부터 점점 진화해서 지금은 거의 사전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나오는 사실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복잡한 컨터 인테그럴이나 인테그럴 레프레젠테이션 같은 거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나오는 내용들이 그걸 뭐 실제로 유도하거나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사실들을 그냥 나열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더라 이거예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전식으로 가지고 있기에는 좋지만 그래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보아스 쪽이 훨씬 더 괜찮기 때문에 우리 다시 이제 교재를 보아스 쪽으로 돌아가 보면 제일 먼저 팩토리얼 펑션에 대해서 우리 배울 거예요. 우리 혹은 감마 펑션이라고도 불러요. 뭐냐면 우리 이걸 보기 전에 우리 어떤 앞으로 이제 인테그랄을 할 거냐면 0부터 무한대까지 x n승 e to the 마이너스 알파 x 이거 하고 싶다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적분을 많이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 도대체 어떻게 적분을 해야 될까를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게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이건 부분 적분을 하면 되지. 이걸 부분 적분을 하면 이거를 계속 미분을 하는 걸로 하면 결국 n번 미분하면 여기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분 적분을 하면 되죠. 근데 n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몇 번을 해서 규칙을 찾은 다음에 n번 미분한 걸로 우리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아주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이제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는 거는 이제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나 같으면 물론 수십 년의 경험을 거친 거지만 이걸 딱 보면 이건 답은 뭔지 모르지만 알파에는 의존하네. 알파에만 의존하죠. x는 인테그레이션 베리어블이니까. 근데 이걸 알파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면 x가 하나 툭 튀어나오네. 그죠? 그럼 이걸 알파에 대해서 n번 미분하면 이게 되죠. 그죠? 그래? 그러면은 dd 알파의 n승 이거 계산하면 되죠. 훨씬 더 적분하기 쉬운 폼이죠. 적분하면 얼마지? 알파분의 1이죠. 알파의 마이너스 1.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랑 여기 한 번 미분할 때마다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랑 항상 캔슬이 돼요.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승. 두 번 미분하면 2, 세 번 미분하면 3. 다음 것도 곱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게 n 팩토리얼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한번 써보자. n 팩토리얼, 그 다음에 알파가 있는데 알파에 n번 미분했으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드디어 n 팩토리얼이 나오네. 그러면 알파를 1로 고르면 드디어 n 팩토리얼을 인테그랄로 정의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죠. 물론 다음과 같은 정의에 의하면 0 팩토리얼은 항상 포지티브 인티저인 경우에 우리 했는데 0 팩토리얼은 n이 0일 때니까 1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non 네거티브 인티저인 경우 0을 포함한 포지티브 인티저의 n이 그런 경우에는 n 팩토리얼은 다음과 같은 인테그랄로 표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인테그랄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다음 같은 함수의 적분으로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럼 왜 이 짓을 하냐? 그럼 이건 꼭 인티저인 non 네거티브 인티저가 아니라 그럼 n이 인티저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0.3 팩토리얼은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팩토리얼은 항상 인티저에 대해서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데피니션을 쓰면
n이 0.3일 때도 이거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드디어 우리가 여태까지는 팩토리얼이라는 거를 non 네거티브 인티저인 경우에만 정의를 했었는데 우리 그 정의를 익스텐드 하자 이거예요. 익스텐드를 하면 우리가 n이 꼭 인티저가 아닌 값에서도 이 팩토리얼 펑션을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 팩토리얼은 인티저인 경우, 포지티브 인티저인 경우만 우리가 익숙하니까 요거를 뭐냐 하면 그 non 인티저인 경우로 익스텐드 한 경우 팩토리얼 펑션을 감마 펑션으로 우리 앞으로 정의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의하면 어떻게 되냐? 감마 펑션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p-1 e to the -x dx로 정의를 해요. 물론 이거는 p가 언제냐면 p가 0보다 큰 경우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어요. 왜 p가 0보다 크냐? 이 인테그랄이 그러면 잘 정의되는 부분을 봐야죠. p가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건 잘 보면 p가 인티저면 감마 p 플러스 1은 요 감마 1 플러스 n 플러스 1은 p에다가 n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이게 n이 되고 그게 바로 뭐냐면 n 팩토리얼에 대한 정의죠.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여기가 n이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항상 이렇게 정의를 해요. 감마 n 플러스 1이 n 팩토리얼이 되도록 포지티브 인티저인 경우에는 우리 이 경우는 좋았는데 그러면 이거를 p를 점점 증가시키면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p가 (0보다) 크면 이게 0보다 커야 되나? 아까 우리 이게 조금 아까 우리 팩토리얼 펑션을 볼 때는 n이 0보다 0 이상인 인티저를 봤는데 여기서는 그럼 p가 1 이상인 인티저를 봐야 되지 않나? p가 그러면은 양수면은 예를 들어서 0과 1 사이에 있다고 하면 이거는 x의 네거티브 파워죠. x의 네거티브 파워면 인티그란드가 x가 0으로 가면 다이버지 하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엑스포넨셜 팩터 때문에 괜찮은데 x가 0으로 가면 다이버지를 하는 인티그란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과연 성립하냐 이거예요. p가 0보다 클 때도. 다행히도 인티그란드는 0으로 가지만 적분을 하면 무한대로 가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부분 적분을 한다고 하면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이걸 적분을 하면 x의 p승에 비례하죠. p승에 비례하는데 p가 0과 1 사이면 x가 0으로 갈 때 0으로 가는 인티그랄을 한 양은 0으로 가기 때문에 p가 0보다 크면 인티그랄이 컨버전트 해요. 그 정의가 되죠. p가 음수면 p가 0 이하면 이거는 다이버전트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이건 부분 적분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걸 점점 이 파워를 높이려고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거를 계속 이걸 그대로 놔두고 적분하고 미분하고 이걸 계속 적분하는 쪽으로 오는데 첫 번째 적분을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x의 p승이죠. 적분하면 x의 p승이 되는데 x의 p승에서 이게 0이면 0보다 작으면 x의 p승이 다이버지 하죠. 인테그랄을 한 건. p가 0인 경우는 약간 헷갈리는데 0인 경우에는 적분을 하면 로그 x에 의존해요. 로그 x도 역시 x가 0으로 가면 다이버지 하죠.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정의한 감마 p는 p가 0 이하인 숫자에 대해서는 다이버지 하는 펑션이에요.
P가 0보다 클 때만 잘 정의하는데, 그렇지만 다이버지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이제 적당히 잘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이게 헷갈리니까 뭐냐면 감마 1이 0 팩토리얼로 1이고 감마 2 1 감마 3 2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근데 이게 다이버전트 하는 것, 이 인티그랄로 보면 다이버전트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어떤 관계가 있냐면, 어떤 걸 구할 수 있냐면 감마 p 플러스 1은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로까지 x의 p승 e to the minus x dx죠. 이걸 부분 적분을 해요. 부분 적분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걸 그대로 두고 이걸 적분하면 마이너스 x의 p승 e to the minus x승 0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인테그랄 무한대까지 p x의 p 마이너스 1승 e to the minus x dx. 다음과 같이 쓰면 물론 요게 p가 0보다 클 때 잘 정의가 되는 함수는 요건 p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잘 정의되는 양이죠. p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정의가 되는 양인데, 앞에 있는 거는 p가 마이너스 1보다 p가 마이너스 1보다 p가 마이너스 1보다 다음과 같이 되지만, 우리 지금 적당히 이제 p는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걸 그냥 무식하게 적분을 하면 x의 p승이 p가 포지티브 넘버인 경우, p가 조그마한 잘게 다이버지 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e to the minus x가 훨씬 더 빨리 0으로 가니까, 폴리노미얼보다는 0으로 가니까 이건 0. x가 0으로 갈 때는 x의 p승이 0으로 가도록, 그러니까 p가 0보다 큰 경우, 우리 이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게 0이고, p가 0보다 크면 이거는 뭐냐면 결국 p 나머지가 바로 감마 p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결과를 보면 감마 p 플러스 1은 p 곱하기 감마 p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마 펑션의 소위 말하는 리커션 릴레이션이에요. 오늘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어렵지만 이거를 팩토리얼, 인티저일 경우에 팩토리얼로 쓰면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라는 아주 간단한 경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식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물론 좀 이 인티그랄에서 보면 요게 0이 되는, 여기 0이 되는 조건을 만족을 하는 p 값에 대해서 성분을 정의를 하지만, 우리 그걸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정의하지만 요게 요 체인 룰이 작용한다고, 요 리커션 릴레이션이 작용한다고 하면 우리 어떻게 쓰냐면, 그러면 감마 p는 감마 p 플러스 1 p죠.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그래? 그러면 음수일 때 다이버지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인티그랄로 보면 음수일 때 다이버지 한다고 했는데, 인티그랄 레프레젠테이션을 쓸 때는 문제이지만 우리 요 감마 펑션이 요 조건만 만족한다고 보면, p가 음수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p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경우가 어떻게 되냐면, p가 요게 마이너스, 요게 p가 예를 들어서 언제 0보다 큰 경우가 정의된다고 하면, 이게 만약에 p가 마이너스 0.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0.1은 정의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걸 어떡하지? 그렇지만 이쪽에서 보면 p가 마이너스 0.1이면 이거 감마 0.9는 잘 정의된 양이죠. 0.9, 이거는 0.1이면 그럼 이게
P가 마이너스 0.1이라도 이쪽에 있는 거는 잘 적응이 된 양으로 표시할 수 있죠. 그래서 뭐냐면 인티저인 그러니까 네거티브한 부분은 처음에 원래의 인티그랄의 표현으로 보면 다이버지 하는 것이지만 우리 요 릴레이션만 가지고 이용하면 처음에 여기 있는 요 P가 양수인 영역에서만 다 우리 정했던 거를 요 릴레이션을 이용하면 P가 음수인 곳까지 익스텐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감마 마이너스 0.3은 감마 0.7, 감마 0.7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0.3 요걸 알면 그럼 감마 마이너스 1.3은 마이너스 1.3에 감마 마이너스 0.3 그럼 이거는 1.3 0.3 감마 0.7 우리가 항상 잘 정의된 부분 이 안에 있는 감마 펑션 안에 있는 게 아규먼트가 양수인 부분의 양으로 항상 정의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마 펑션은 이거를 실제로 인티그랄을 표현해서 쓰면 다이버지 하는 표현이지만 우리 요 릴레이션만 만족하면 네거티브 밸류에 대한 감마 펑션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뭘로? 그 안에 있는 아규먼트가 양수인 감마 펑션의 값으로 정의를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P 값을 네거티브인 값까지 익스텐드를 해서 우리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조금 아까 썼지만 감마 P가 P분의 감마 P 플러스 1로 썼지만 다음과 같은 양이 이게 그럼 P가 0이면 P가 0으로 가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의 경우죠. P가 0인 경우에 P가 0으로 가는 감마 0는 P가 0로 가면 위에 있는 건 감마 1이에요. 그죠? 감마 1은 1이죠. P가 0로 가면 이건 0으로 가죠. P가 0으로 가면. 또 이건 다이버지 해요. 그러니까 감마 0는 다이버지 해요. 그러면 요 식을 계속 쓰면 P 감마 이거의 마이너스 1은 감마 마이너스 1은 그럼 마이너스 1분의 감마 0 역시 다이버지 하죠. 그죠? 그래서 뭐냐면 요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네거티브 밸류까지 우리 감마 펑션을 익스텐드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럼 이제 이 감마 펑션이 정의가 되지 않는 다이버지 하는 부분은 어떤 곳이냐? P가 네거티브 인티저일 때만 다이버지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그러면 그려보면 P 감마 P에 대해서 대충 그려보면 감마 P P가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다음과 같이 되면 감마가 0보다 큰 경우는 잘 정의가 되는데 감마가 점점 커지면 이게 쭉 증가하는데 감마 1일 때는 1로 되고 점점 증가 n 팩토리얼로 증가하는 함수가 되고 그 안에 컨티뉴어스한 함수가 될 테고 0으로 가면 다이버지 하는데 어떻게 다이버지 하냐면 다음과 같이 다이버지 할 테고 그 다음에 0일 땐 다이버지 하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또 다이버지를 하는데 그렇지만 여기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감마 마이너스 0.3은 0.7 요거는 포지티브한 양인데 그거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니까 틀림없이 이건 음수일 거라 이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음수이면서 0으로 갈 땐 다이버지 하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조일 테고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일 때는 이건 들어보면 마이너스 4가 2번 들어가서 이렇게 되니까 이건 양수일 테니까 다음과 같은 식으로 대략적인 형태를 가질 거라 이거예요. 감마 펑션은. 자, 그럼 다음과 같이 가졌으면
그럼 우리 조금 아까 감마 P가 0 이상, 0보다 큰 경우, P가 0보다 큰 경우, 그 다음 그 중에서 우리가 뭐냐면 P가 포지티브 인티저인 경우, 포지티브 인티저인 경우에는 감마 P 플러스 1이 P 팩토리얼이니까 우리 그거에 대한 값은 우리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곱하면 되니까. 그럼 감마 0.7은 얼마냐?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 이거는 실제로 이거를 계산을 하면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계산을 하지 않고 이 감마 펑션 중에서 몇 개의 재미있는 값들은 우리가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첫 번째라고 나가 썼는데 왜 첫 번째지? 그렇지. 첫 번째 감마 2분의 1. 우리 이거 계산하고 싶다 이거예요. 감마 2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데피니션에 의하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스퀘어 루트 t분의 e to the minus t dt 이거 적분하는 거죠. 이걸 적분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컨터 인테그랄을 배우고 나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그죠? 네. 이거 여러분들이 컨터 인테그랄로 풀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C분의 e to the minus C의 형태를 생각을 하고 스퀘어 루트 Z가 있으니까 스퀘어 루트 Z지. 여기가 브랜치 컷으로 생각하고 이거 적분하면 뭔가 될 것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풀는 거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보고 나는 무식하게 풀고 싶어요. 어떻게 푸냐면 t를 y제곱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건데 숙제로 낼까? 어쨌든 y제곱 그러지 말까? 숙제는 딴 걸 낸 게 있어요. 숙제는 베타 펑션을 낸 게 있는데 그건가? 숙제는 내가 뭘 냈나? 숙제는 이거보다 더 재밌는 걸 냈구나. 숙제에서는 다음번에 있을 숙제인데 이런 거 푸는 문제예요. 옵틱스에서 많이 나오죠. 옵틱스를 배웠으면 옵틱스에서 소위 나타나는 프레넬 인테그랄이라는 건데 이게 특별히 위에가 컨스탄틴 정해진 거면 값을 뉴메리컬리 구해야 되지만 제로부터 무한대까지는 적분할 수 있어요. 적분하려면 미치겠죠. 이거를 컨터 인테그랄로 계산할 때 한쪽은 우리가 원하는 인테그랄, 다른 한쪽은 감마 펑션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숙제에서 하면 되는 거고. 우리 그래서 보면 t를 y제곱으로 넣으면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y에 대한 적분으로 바꾸면 되는데 dt는 2배 y dy. 오케이. 그래서 이거 그러면 역시 그러면 t가 y제곱으로 넣으면 y는 t가 0일 때 0, 무한대일 때 무한대니까 역시 이거는 0부터 무한대까지. dt는 ey dy? 네. dy. e to the minus y 제곱 스퀘어 루트는 1 over y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2배 0부터 무한대까지 e to the minus y 제곱 dy. 물론 이거는 even 펑션이니까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우리 이거 지난번에 계산을 했었나? 계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나? 그럼 계산을 하면 되죠.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냐면 감마 2분의 1의 제곱은 이거 두 개 쓰면 되죠. 그죠? 하나는 2니까 4배 0부터 인테그랄 베리어블 하나씩 바꿔서 쓰면 되잖아. 이거랑 똑같죠? 그죠?
4배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0부터 무한대까지 dx dy e to the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네. x를 r 코사인 테타, 폴라 코디네이트 쓰면 y는 r 사인 테타. 그러면 dx 곱하기 dy는 여러분들이 자코비안을 쓰면 되죠. 자코비안을 쓰면 이게 뭐더라?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폴라 코디네이트 바꾸면 뭐가 되더라? 하나는 dr이고 하나는 rd 세타니까 r dr d 세타죠. 오케이. 그럼 이거를 4배, r은 0부터 무한대까지, 세타는 0부터 무한대까지가 1사분면이죠. 그래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d세타, r을 빼먹었고 e to the 마이너스 r 제곱이죠. 그러면 세타에 대한 적분은 쉽게 2분의 파이. 좋은데 2파이, 나머지는 이거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dr r e to the 마이너스 r 제곱, 이걸 어떻게 구하지? 부분적분을 하면 되나? 그냥 되잖아. 이게 2분의 dr 제곱이죠. 그러면은 2분의 1, 2분의 1이네, 그죠? 이게 2분의 1, 2분의 1 파이가 나온다 이거. 그래서 우리 뭐냐면 감마 걸어서, 그래서 감마 2분의 1은 스퀘어 루트 파이. 요 식에서 보면 지금 그걸 계산을 했더니 e to the 마이너스 y squared dy가 얼마냐면 스퀘어 루트 파이죠. 가우스한 인테그럴 한 거에 스퀘어 루트 파이죠. 근데 이거를 앞에도 요걸 집어넣으면 그건 스퀘어 루트 ay를 t라고 넣으면 되니까 전부 다 스퀘어 루트 a분의 1이 들어가면 요거는 상관이 없고 요게 스퀘어 루트 a분의 1, 스퀘어 루트 a분의 dt가 나올 테니까 이 결과는 스퀘어 루트 다음과 같은 우리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 나오는 a는 포지티브 넘버로만 생각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a가 컴플렉스 넘버여도 상관없어요. 오실레이팅 할 테니까 A가 컴플렉스 넘버로도 괜찮고, 다만 A의 리얼 넘버가, 리얼 파트가 0보다 크면 항상 성립하는 관계예요. 우리 감마 2분의 1을 다음과 같이 우리 구할 수 있었다 이거예요. 재밌네. 그럼 두 번째 결과는, 두 번째 릴레이션은 까지 구할 수 있을까? 가봅시다. 두 번째 릴레이션은 감마 p 감마 1 마이너스 p는 파이 사인 파이 p예요. 물론 p 대신에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요건 2분의 1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죠. 그래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가 1이니까 1인가? 1이니까 감마 2분의 1의 제곱이 파이네. 맞죠? 감마 2분의 1이 스퀘어 루트 파이니까 그럼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네 라는 건 거꾸로 된 거죠. 이게 성립하면 조그맣게 감마 2분의 1이 스퀘어 루트 파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증명하냐?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렇죠. 아주 유명한, 아주 유용한 릴레이션인데, 우리 이 관계를 보기 전에 우리 드디어 감마 펑션을 배웠으니, 감마, 베타 펑션. 감마도 왜 알파 베타 감마로 하지 않고 감마 베타로 하나? 내 맘이죠. 베타 펑션을 정해야 하는데, 베타 펑션 어떻게 정해야 하냐면, PQ,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내가 연구를 하는 데서도 이 베타 펑션 때문에 미치겠는데, 항상 이런 게 나오죠. Q-1 dx.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온 거를, 물론 P랑 Q가 양수인 경우, 다음 같은 거. 내가 연구하는 부분에서는 P랑 Q가 아비트러리한 넘버일 경우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음수일 때도 막 계산하고. 어쨌든 다음과 같은 경우를 우리 BPQ라고 정의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걸 보면, 이건 아규먼트가 P와 Q 두 개가 있으니까 조금 더 복잡하지만, 이거는 P와 Q를 바꾸어줘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X를 1-y로 치환을 하면, 그럼 0부터 1까지 dy, 원래는 1부터 0지만 dy가 마이너스 dy가 되니까 0부터 1까지 dy, 1-y의 p-1승, y의 q-1승이 되니까, 그러니까 요거 처음 정의해서 q와 p를 바꿔놓은 것과 똑같아지니까 베타 펑션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문제를, 피직스에서 많은 문제를 풀다가 인테그랄이 이렇게 예쁘게 나오면, 난 이건 수리물리 시간에 배웠어. 이건 베타 펑션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좀 이상한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상한 식으로 여러분들이 인테그랄이 나왔을 때도 그 인테그랄을 딱 보고, 이건 베타 펑션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몇 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몇 가지 형태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런 경험을 얻게 되는데, 그걸 잘 모르니까 우리 처음에 몇 개 아주 전형적인 다른 이퀴벌런트한 익스프레션을 보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첫 번째는 x를 y 오버 a로 놓으면, 그러면 dx는 a분의 dy죠. 그러면 pq는 여기다 써야 돼요. pq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인데 x가 0부터 1까지는 y는 0부터 a까지죠. 0부터 a까지, dx는 a분의 dy, x는 a분의 y의 p-1, 뒤에 거는 a분의 a-y의 q-1 이렇게 쓸 수 있죠. 1-a분의 y니까 이렇게 쓰면, a를 전부 다 앞으로 끄집어내면 a의 p 플러스 q 2에 하나가 있으니까 a의 p 플러스 q 1, 0부터 a까지 y의 p 1, a y의 q 1 dy.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와도 여러분들이 베타 펑션이라는 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인테그란드가 위에가 올라가고 하나 1 대신에 이렇게 1을 a로 바꿔 쓴 다음과 같은 형태도 베타 펑션으로 여러분들이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그나마 보면 이거랑 생긴 게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지, 이거 보면 쉽게 이걸 보면 베타 펑션이라는 걸 알겠네. 오케이, 거기까지 좋으면, 두 번째는 두 번째 이퀴벌런트한 표현은, 점점 인생을 재밌게 하면 x를 sin 스퀘어 테타라고 놔요. 그럼 1-x는 코사인 스퀘어 테타죠. dx는 2배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dθ죠. 오케이. 그래 놓고 나서 식을 쓰면 BPQ는 x가 0부터 1까지면 x가 0면 0, 세타가 0, 1이면 2분의 파이까지 하면 되죠. 2분의 파이까지. x의 p-1승 sin p-2 세타 코사인 2q-2 세타 2배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 d 세타. 이거는 2배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2분의 파이까지 사인 테타의 2p-1 코사인 테타의 2q-1 이렇게 나와도 여러분들은 이거는 베타 펑션의 형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앵귤러 인테그랄 할 때 이런 형태는 우리 앞 많이 여러분들이 봤죠. 물론 이게 1 파워가 1, 2, 뭐 제로 이런 거는 우리 많이 봤죠.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왔어도 여러분들이 이건 베타 펑션이야 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좀 약간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그렇지만 역시 이 형태를 보면 이건 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비표 굳이 인테저 아니어도 되는 거죠. 뭘 하고 싶어요? 그 인테저가 아니라 뭐 2분의 1이나 뭐 이런 게 나와도 되는 거예요. 지금 PQ는 영수기만 하면 그렇죠. PQ가 지금 아까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그리고 이 조건은 0보다 큰 거는 뭐냐면 적분을 했을 때 인테그란드가 다이버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엔드 포인트에서 다이버지하지 않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PQ는 인티저가 아니에요. 인티저도 되지만 인티저가 아니어도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이퀴벌런트한 익스프레션에 두 번째 사인 테타 코사인 테타가 나오면 뭐 복잡하긴 하지만 이제 봤으니 저것만 해도 이제 그러면 하면 되겠네. 그럼 세 번째 이렇게 하면 변수 변환이야 무한히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 하긴 귀찮으니까 더 재밌는 거는 이게 내가 베타 펑션을 쓸 때 사실 내가 쓰는 연구를 할 때 많이 쓰는 테크닉인데 이걸 쓰면 어떻게 되나 1/x는 y분의 1 플러스 y 여기 y분의 y는 1이니까 1 플러스 y분의 1이죠. 그러면 x제곱분의 dx는 물론 앞에 마이너스가 있지만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y제곱분의 dy죠. 1-x는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y에서 y를 빼면 되니까 1 플러스 y죠. 요걸 집어넣자 이거예요. 이 BQ는 인테그랄 x가 제로면 y가 제로죠. x가 1이면 y는 무한대예요. 자, dy y제곱분의 dy. 그러니까 제로부터 1까지의 인테그랄이면 베타 펑션이라는 걸 쉽게 알지만 제로부터 무한대까지는 이게 그렇게 별로 dx가 x제곱을 또 써야 되네. x제곱이 얼마지? 이거 쓰면 되죠. 자, x제곱은 y 제곱 1 플러스 y의 제곱. 오케이.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게 x가 얼마라 그랬더라? y 1 플러스 y의 p-1승 1-x는 아까 1 플러스 y의 q-1승 됐고 y제곱은 캔슬이 되고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dy y에는 분자에는 p-1승 분모에는 1 플러스 y의
p 플러스 q 마이너스 2에 2가 있으니까 p 플러스 q, 여기는 뭐 이상하게 썼는데 이게 y의 p 마이너스 y의 p 마이너스 1승, 이거는 p 플러스 q면 되죠. 다음과 같은 형태가 나왔을 때도 이건 제로부터 무한대의 형태지만 이 형태가 나오면 베타 펑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인식을 하면 뭘 해?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아야죠. 그죠? 이 값은 감마 p 감마 펑션으로 쓰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요. 그냥 증명을 해야죠.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는 걸 이제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 아니까 원래 그러면 제일 우리가 처음에 정의를 했던 요 식을 이용해서 정의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게 맞다는 거를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럴까? 어쨌든 증명은 약간 여러분들을 아까 했던 인테그랄이 있으니까 그걸 다시 활용을 해보면 감마 p 이게 우리가 내가 감마 p 감마 q 주어진다고 했는데 감마 p는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t의 p-1승 e to the minus t t를 y제곱으로 놔.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요거는 y의 제곱이 2p 마이너스 2 e to the minus y 제곱 2배 y dy 2배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y의 2p 마이너스 1 e to the 마이너스 y 제곱 dy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죠. 그러면 똑같이 감마 q는 저걸 해봤으니까 우리 뭐 또 할 필요 있나? 똑같이 쓰면 되지.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2q 마이너스 1 e to the 마이너스 x 제곱 dx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감마 p 감마 q 그 두 개를 곱하면 4배 인테그랄 dx dy x의 2q 마이너스 1 y의 2p 마이너스 1 e to the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역시 x를 r 코사인 테타 x를 r 사인 테타로 놓으면 4배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dr r이 하나 더 있고 세타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d 세타 하고 여기서 e to the 마이너스 r의 제곱 요거는 r의 2p 마이너스 2q 마이너스 2에다가 그럼 세타의 코사인 세타의 2q 마이너스 1 사인 세타의 2p 마이너스 1 다시 쓰면 4배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dr r의 2p 2q 마이너스
이렇게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계산하기 좋아 보이는 것처럼 쓰려면 R의 제곱에 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1 2분의 DR 제곱 E to D 마이너스 R 제곱 이렇게 쓰면 되죠. 이게 뭐냐면 R 곱하기 DR을 이렇게 쓴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뒤에 있는 걸 이걸 봤더니 이거 조금 아까 본 거죠. 뭐죠? 베타 펑션이에요. 자, 베타 PQ BPQ의 반이죠. 원래는 여기 2배가 있었으니까 조금 아까 정의한 거 보면 세타 할 때 이 앞에 2배가 있었으니까 2분의 1 베타 펑션이라 이거예요. 이제 남은 거 요거만 계산하면 되죠. 이건 어떻게 계산하더라? 다 됐죠. 이거는 요게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앞에 2배 dx x에 이거 왜 이게 됐어? p 플러스 q 마이너스 1 e 마이너스 x 정확히 감마 펑션의 데피니션이죠. 그죠? 요게 감마 p 플러스 q죠. 2배 감마 p 플러스 q 2분의 1이니까 이 양을 보면 감마 p 플러스 q 해서 증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 아까 나온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면 이런 형태의 적분의 값은 감마 펑션을 적당히 결합한 베타 펑션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 조금 아까 내가 뭘 했었냐면 조금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숙제로 나온 거를 지난번에 컨터 인테그럴 할 때 숙제로 했나? 아니지. 내가 수업 시간에 했죠. 강의 시간에 한 게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갈 때 1 플러스 R DR은 다음과 같은 걸 여러분들한테 증명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죠? P가 있으니까 틀림없이 제로인 곳에 브랜치 컷이 있고 제로부터 무한대니까 다음과 같은 컨트롤을 통해서 움직이면 R이 마이너스 1인 곳에서 폴이 있으니까 이걸 컴플렉스 이라면 이걸 쭉 인테그럴 하면 2파이 I 곱하기 요 레지듀 요거는 페이스가 다르니까 우리 이걸 계산하면 요 형태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베타 펑션을 여러 개로 달리 쓴 경우가 있는데 달리 쓴 게 어딨나? 여기 있다. 뭐냐면 베타 PQ는 인테그랄 0부터 BPQ는 dy p-1 1 플러스 y에 p 플러스 q 이거랑 비교해 보면 이게 바로 베타 펑션으로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베타 펑션은 얼마죠? p는 그대로 p q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p 플러스 q가 1이 돼야 되니까 q는 1 마이너스 p 따라서 이거는 베타 p 1 마이너스 p랑 같아요. 베타 펑션에 자 이게 어떻게 되죠? 감마 p 감마 1 마이너스 p 감마 1 감마 1은 1이죠. 그래서 이 양은 감마 p 감마 1 마이너스 p 조금 아까 내가 증명하지 않고 보였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증명을 할 수 있죠.
그냥 증명하려면, 이거 증명하려면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공이 헛되지 않은 게 컴플렉스 인티그랄도 했잖아. 그죠? 요거 하나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굉장히 많은 거 했어요. 그죠? 베타 펑션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베타 펑션의 값, 그 다음에 컨터 인테그랄, 우리 뭐 하여튼 별짓을 다 해서 이거를 다 증명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외에 물론 여러분들이 이 베타 펑션 혹은 감마 펑션의 다른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다른 베리에이션들이라는 게 뭐냐면 뭐 incomplete 감마 펑션, incomplete 베타 펑션, 물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우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학부 동안 혹은 대학원에서도 특별한 전공을 하지 않는 한, 특별한 과목을 전공하지 않는 한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런 복잡한 건 하지 말고 한 가지 감마 펑션의 특징 중에서 지금 감마 펑션 중에서 굉장히 아규먼트가 큰 경우, 다시 말하면 n 팩토리얼, n이 굉장히 큰 경우, 여러분들이 스태티스티컬 메카닉스를 하면 엔트로피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가질 수 있는 상태의 수를 보는 거죠. 가질 수 있는 상태의 수를 볼 때 예를 들면 박스가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n1, 박스가 p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n개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상태의 수, n이 점점 커지면 그럴 때 보면 컴비나토릭스가 나오죠. 컴비나토릭스가 나오는데 컴비나토릭스가 우리는 점점 굉장히 넘버가 커지는 경우니까 1몰, 100몰 이러면 커지는 경우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를 보는데 컴비나토릭스는 대개 나오는 게 팩토리얼이에요. 그래서 n 팩토리얼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까지는 n이 파이나이트한 걸 봤는데 n이 굉장히 커지면 아주 large는 무한대로 간다고, 무한대로면 우리 할 말은 없지만 아주 굉장히 커지면 우리 그런 걸 어심토틱 솔루션이라고 하는데, n이 어심토틱 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커지면 n의 n승 e to the minus n승 square root 2pi n으로 간다는 게 증명할 수 있어요. 이 포뮬러가 소위 말하는 스털링의 포뮬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태티스티컬 메카닉스를 배울 때 n 팩토리얼을 다음과 같은 식으로 많이 쓰죠. 다음과 같이 많이 쓰죠. 이거에 로그를 취하면 n 팩토리얼, 우리 왜냐면 다음과 같이 취하니까 로그 n 팩토리얼이 얼마냐 해서 n이 무지 큰 경우에 이런 스털링의 포뮬러를 써요. 그럼 우리 스털링의 포뮬러는 어떻게 증명하냐? 혹은 이건 특별한 n이라고 하지만 꼭 인티저가 아니라도 이게 대략 p의 p승 e to the minus p승 square root 2pi p로 간다는 거랑 이퀴벌런트 하죠. 그래서 이걸 보면 감마 p 플러스 1은 p 팩토리얼 인테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p승 e to the minus x dx. 우리 p가 무지 큰 경우로 생각할 거예요. p가 무지 큰 경우는 우리 이걸 적분을 어떻게 하냐면 엑스포넨셜, 요거는 엑스포넨셜 로그 x의 p승이니까 똑같은 거죠. 엑스포넨셜로 쓰면 로그니까 p 로그 x dx. 지금까지는 아무 어프록시메이션을 안 했어요. 변수 변환을 해요. 어떻게? x를 p 플러스 y 스퀘어 루트 p, 이상하게 하죠. 이렇게 쓰면 dx는 스퀘어 루트 p dy, 0부터 무한대까지는 x가 0면 y는 마이너스 루트 스퀘어 루트 p에서 무한대까지 로 가니까 우리 이거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p부터 무한대까지 dy 스퀘어 루트 p, 여기다가
x 대신에 p log x 대신에 뭘 넣는다 그랬죠? p 플러스 y 루트 p 요거 대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y 루트 p 다음과 같은 양을 보면 되죠. 그래도 뭔가 엑스포넨셜이 빠졌죠. 스퀘어 루트 p 엑스포넨셜. 그렇게 해놓고 무슨 짓을 하냐면 p가 무지 크면 요 안에 요 양을 p가 무지 크면 log 스퀘어 루트 p를 끄집어내면 아니지 p를 끄집어내면 1 플러스 스퀘어 루트 p분의 y죠. log p 더하기 로그 요거 1 플러스 스퀘어 루트 p분의 y. 루트 p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도 파이나이트 하면 우리 더 이상 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y는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는데 스퀘어 루트 p가 픽스가 돼 있어요. 스퀘어 루트 p도 같이 무한대로 가면, 그래서 이게 작아진다고 하면, 그럼 로그 요거는 폴리노미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할 수 있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 y over 스퀘어 루트 p 마이너스 2p분의 y 제곱 다음 같이 나가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하다 보니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그래도 끊을 수가 없네 중간에. 두 줄만 더 쓰면 되나? 두 줄보다는 더 써야 돼. 왜 그렇지? 이거 보면 무한대로 가는 경우 인테그랄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p분의 무한대까지 dy 스퀘어 루트 p 엑스포넨셜, 처음 거는 p 로그 p를 곱해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플러스 스퀘어 루트 p 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p분의 y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y 제곱, 그 다음에 점점 하이어 파워로 나갈 테고,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y 루트 p 이거니까 다음 같이 돼서 y가 캔슬이 되죠. y 필요한 부분. 그래서 남은 건 보면 상수는 다 끄집어내. 스퀘어 루트 p e to the p 로그 p 마이너스 p 인테그랄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p분의 무한대까지 2예요. 우리 이건 계산하기 어렵지만 스퀘어 루트 p e to the p 로그 p 마이너스 p 이렇게 바꾸면 되지 뭐. e to the minus y squared over 2 dy 다 했으면 안 되죠. 마이너스 스퀘어 루트 p e to the minus y squared over 2 dy 이렇게 쓰면 요 앞에 있는 양 요거는 조금 아까 계산한 양이죠. 스퀘어 루트 2파이죠. 요거는 다시 보면 이게 p의 p승이니까 p의 p승의 로그니까 p의 p승 e to the minus p승, 요게 바로 요렇게 쓰고, 스퀘어 루트 p 스퀘어 루트 2파이 p, p가 굉장히 커지면 0으로 가죠. 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으로 가고, 물론 요거를 p에 대한 p분의 1에 대한 역수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게 2파이 p로 주어져서 처음에 했던 스털링의 포뮬라의 리딩 텀을 쓸 수 있었어요. 물론 서브 리딩 텀까지 쓰라 그러면 여기 있는 서브 리딩 텀을 전부 다 계산을 하면 1 12p분의 1 288p 스퀘어분의 1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제일 처음 우리가 지금 스털링 포뮬라에서 관심 있었던 건 제일 큰 리딩 텀
여러분들이 나중에 n 팩토리얼의 가장 큰 텀은 n이 굉장히 커질 때 요양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면 나중에 스태티스티컬 메커닉스에서 이거를 로그를 취한 양 엔트로피를 계산할 때 스털링의 포뮬라를 써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몇 개의 스페셜 펑션을 조금 더 본 다음에 우리 드디어 앞에서 배웠던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솔루션에 해당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